네, 금일장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ED 이사가 인플레이션 정체 시에 금리 인상 적절하다고 한 건,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틱톡 금지 시 사업의 악영향이다 라는 건,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애플 메타 AI 협업 제한 거절 건,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FED 미셸 보우먼 이사이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인데,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건 어쨌든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에 대한 상승치가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부분이죠. 그 경우에는 이제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파월이 언급하는 부분이랑 굉장히 좀 기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안 된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연준 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의 기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뭐 인플레이션 수치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중에는 1회에서 2회가량의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쪽으로 연준 의원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할 때 사실 이제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후 금리 인상 여지 같은 거는 연준 내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없지만, 매파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고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예측치보다 높은 그림이 너무 과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통화정책 경로가 다른 주요국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다른 주요국들은 대부분 다 초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다시 수렴하려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 초저금리를 계속해서 빠르게 추구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죠. 기초체력 자체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국가들처럼 그렇게 금리 초저금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재무부에서 옐런 재무장관이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1억 달러 투입하겠다 정도 언급했는데,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주택 비용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규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 가격은 더 인하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그렇게 뭐 주택에 대한 폭등 수치가 없는 국가인데, 이제 주택 공급량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더 주택 가격은 잡힐 수밖에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틱톡 금지 시의 악영향이다 라고 언급한 건이 있는데, 틱톡 내부에서 틱톡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금지 조치를 하겠다, 혹은 사업부 매각을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틱톡을 지속 압박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해왔는데, 틱톡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었던 오라클이기 때문에 틱톡을 만약에 막을 경우에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출적인 지장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은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피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오라클 입장에서는 뭐 매출은 감소하겠지만, 사실 미국 정부가 생각을 하는 가장 큰 부분은 그냥 뭐 오라클 같은 한 개 기업의 매출보다도 틱톡에 대한, 한마디로 중국 기업의 SNS 기업이 미국 내에서 영향권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감으로써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의 영향력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언론적인 플레이에서도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요지 자체가 안 좋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오라클 한 개 기업을 위해서 틱톡에 대한 금지 조치를 막아줄 그럴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애플 메타 AI 협업 제한 거절을 한 건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애플 자체가 메타 AI, 그 다음에 기존에도 오픈 AI에 AI를 서버를 사용을 해서 본인들의 매출 구조를 형성해 나가려는 그런 구조들, 서비스를 형성해 나가려는 그런 구조들을 진입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안 문제로 이 부분을 거절을 했다라고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AI 관련된 협업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적으로 본인들이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죠.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메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서비스를 AI를 구축을 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애플이 탑재를 했는데, 만약에 메타의
문제가 보안 문제 혹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로 퍼지게 됐을 경우에 애플의 입장에서는 다시 또 이 AI를 갈아치우거나 뭐 서버를 대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번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의 AI가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유럽에서도 제기를 했던 논쟁이고, 그다음에 다른 오픈 AI 외에도 다른 AI 스타트업들이나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리스크를 져가면서 메타와의 AI 협업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타를 키웠을 때 지금 애플 입장에서는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라고 완벽하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잘못 키웠을 때는 애플의 경쟁자가 부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적인 경쟁자는 아니겠지만 어떤 서비스적인 면에서 자체 AI를 추후에 만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면들에서 분명히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저런 대기업들의 AI를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꺼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12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다 끝났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금요일 물가지수,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근원소비지출 물가지수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블랙컨트 에코티였습니다.